K8 하이브리드부터 볼까요? 한 3천만 원대 정도 할 것 같은데. 프로브로. 아, 네. 둘둘130님, 뭐 연락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K8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라고 그러면 뭐 이제 시그니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요것도 무사고 기준. 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지금 근데 이게 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딜러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원래는 지금 예전에 뭐 반도체라든지 한번 막 새 차가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진짜 신차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1년도 안 된 차량들, 뭐 1년 된 차량 이런 거 중고에서 구매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요즘도 아직 그런 차량들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아직 신차가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나 가지고, 예. 그런 거는 좀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원래는 떨어지는 폭이,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급이라고 그러면 뭐 한 2천만 원이면 올해 나와서 올해 중고가 됐다? 그럼 한 10% 빠진 한 1,800대 정도? 그리고 한 5천 정도 되는 거면 한 10%, 그러니까 4,500에서 4,500이 맞는데 조금 더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4,400, 300 이렇게가 시세대가 맞았는데, 요즘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지금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풀옵션 같은 거 보신다고 그러면 우선은 키로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런 것도 있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냥 옵션 기준만 좀 볼까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시그니처면 옵션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옵션 보면 지금 나파가주 제일 중요하죠. 요즘 신형 모델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아까 원하셨던 거 있잖아요. 차선 이탈 방지나 후추방 센서, 예, 차량 간격 유지 센서,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노블레스급에도 아마 요 옵션은 다 들어갈 거예요, 요즘 신형들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 나파가죽. 근데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나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솔직히 뭐 무슨 사운드 추가로 넣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K8 찾으실 때 딱 한 가지만 찾으시면 되세요. 뭐 사운드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지금 보면, 예, 얘는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 옵션이 있으면 항상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K8 하이브리드 같은 거 찾다 보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썬루프 같은 경우 솔직히 잘 안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썬루프를 많이 찾으셨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썬루프는 거의 뭐 오히려 없는 거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래서 솔직히 썬루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이왕 보실 때 좀 저렴한 금액대에서 그냥 썬루프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있으면 좋고, 만약에 사용하셔 가지고 찾으시면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지금 79,000km에 21년식 2,829만 원.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예, 예, 전자 서스펜션.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전자 서스펜션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도 이렇게 골랐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안 적어 놓으신 분도 가끔가다 있어 가지고. 근데 얘는 그 헤드업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보통은 좀 헤드업을 많이 찾아 가지고, 그죠? 지금 보면 헤드업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거예요, 얘는. 그냥 요렇게 얘는 지금 전자 서스펜션하고 선루프, 예, 오디오 추가 이렇게 넣었어도 참 이게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금액대가 상당히 이 정도급 뽑으시려면 셀 텐데 왜 헤드업을 빼서 차를 뽑으셨나, 약간 아이러니하죠, 솔직히.
그래서 얘는 헤드업 있는 것만 딱 찾아보면 돼요. 근데 굳이 완전 프로까지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 22년 7 월, 21년 10 월 얘네들은 이제 이때부터 보실 때는요. 신차 보증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신차 보증이 5 년에 10만 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 7 월 얘 같은 경우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27년 7 월까지 남았지만 신차 보증이 지금 5,000 킬로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신형일수록 부품값이 세 버릴 수밖 예, 부품값이 세기 때문에 키로수하고 신차 보증 남아 있는 거 이런 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식이 이렇게 짧아지면 색상도 되게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췄죠. 옵션은 좋긴 해요. 선루프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스마트 커넥트, 전자 서스펜션하고 예, 사운드까지 해서 요거죠. 뭐 풀옵션이 요거죠. 뭐 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갔죠. 근데 보면 색상이 녹색이잖아요. 진짜 안 팔리는 차들. 예, 안 팔리는 차. 그리고 키로수도 95,000 킬로. 키로수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보시면. 그쵸. 요즘 신형들은 엄청 비싸요. 하이브리드 부품 같은 경우도 뭐 하이브리드 부품은 근데 사고만 안 나면 10 년에 200,000 킬로까지 예 보증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이 사고 여부만 보시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비싸긴 하죠. 요즘에 수리 근데 많이 고장은 안 나긴 하니까 그래도 이런 거 가격 잘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고도 중요하고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거 시그니처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갔네요. 그래 놓고 완전 프로 뭐 추가로 150 완전 풀옵션 안 적어 놨네. 네. 얘도 안 들어갔고 히로스,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요런 거 볼까요? 렌트 이력은 있고 요런 거 렌트 이력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요즘 연식이 한 5년 미 오 년 5년 정도? 그 정도에는 워낙에 장기 대여 그 렌트 같은 거를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렌트 이력 있다고 해 가지고 예전에 렌트 이력이 있어 가지고 렌트 이력이 있으면 일반 렌트 이력 없는 차량 한 1 0 0 원씩 막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LP 차들 렌터카 요런 거 진짜 전용 뭐 7만 원씩 주고 빌리는 그런 렌터카 LPG 얘기하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장기 대여 형식으로 리스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고 이런 형식이라 요런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뒤쪽으로 사고가 있네요. 예. 요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뒤에 판금이면 백판넬 판금이면 여기 기계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금액대가 인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보고 사시는 게 좋긴 하죠. 예. 옵션은 얘 같은 경우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러는데 약간 좀 금액대가 인제 좀 저렴하게 가면 요런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하나씩은. 그리고 뭐 뉴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고 내차피 1 회에 320 정도. 요 뒤에 수리하셨나 보네요. 뒤에서 이렇게 박으셨나 보네요. 그쵸. K8 가성비가 있긴 하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솔직히 이것도 인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 같은 급으로 해 가지고 또 그랜저 봤으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랜저 그쵸. 그렇게 비교해 보면 K8 가성비 나쁘진 않죠. 예, 맞아요. 저도 K8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약간 여기가 쪼끔 호불호가 좀 있어서 그렇지 예.
실내 디자인은 저는 그랜저보다는 실내 디자인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K8이. 아, K8 공부를 하셨구나. 그럼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계속 라이브는 요번에 시작하고, 예, 맞아요. 옵션 보고 사는 거죠. 옵션 보고. 근데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중대형하고, 뭐, 저기 제네시스 G80 종류, G90, K8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약간 좀 연비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매일 올리고 그러지 못했던 게, 시세가 제가 생각하기도 좀 너무 비싸고, 좀 괜찮은 차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K8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님처럼 이 한 차 해가지고 관심 있다 이러시면 뭐 엔진 뭐 이슈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뭐 고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저기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러는 그렇게까지 공부하려면 진짜 박사 될 거예요, 박사.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하고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비교하는 거. 예, 중고차는 솔직히 중고차 딜러는 뭐 정비 자격증 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거로 솔직히 차를 파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확히 옵션 같은 거라든지 뭐 주행 거리 따지고 색상 같은 거, 요런 거에서도 다 시세 차이가 있고, 예, 사고 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예,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추가 옵션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 차가 막 이렇게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가 이 차보다 낫다, 이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솔직히 중개의 역할이거든요. 예, 시세를 정확히 찾아 드리는 게 솔직히 딜러의 역할이라고 봐요. 예, 딜러가 막 본네트 열어 가지고 막 그거 다 볼 줄 알면 카센터 사장하겠죠, 뭐 솔직히. 예. 근데 아무리 아까 하이님하고 말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카센터 가가지고 떠보고 뭐하고 다, 예, 아무리 확인을 해도요, 고장 날 건 다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 그러니까 연식보다는 저는 되게 고지식하게, 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 연식보다 키로수입니다. 예,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사실 때는 이런 거 뭐 3천만 원 얼마대 이런 거 사실 때는 이제 아무래도 보증 기간 조금 더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21년 9월에 6만 6천 킬로면 보증 기간이 이제 보증 뭐 사고 여부나 뭐 옵션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선 21년 9월에 6만 6천이잖아요. 보증 기간 이제 한 8개월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23년 3월에 9만 1천 킬로잖아요. 여기 보면 같은 검정색에 3만 킬로 많잖아요. 얘는 키로수 9천 킬로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연식은 짧긴 한데, 네, 금방 이제 보증이 끝나죠. 얘도 뭐 계열수로는 뭐 8개월밖에 안 남았긴 하지만, 누가 고장이 먼저 날까요? 6만 킬로짜리하고 6만 킬로짜리하고 9만 킬로짜리 똑같은 사람이 탄다고 했을 때 누가 고장이 더 빨리 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간단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뭐 중고차 와서 사기 많이 당하시는 게,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좀 주행거리 좀 짧고 괜찮은 거 보고 딱 집어서 가시면, 그 뽑기가 키로수 많은 게 고장날 뽑기를 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뽑기가. 그러니까 이제 주행이 아까처럼 250만 원짜리 차라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짧으면 확률 뽑기에서 고장 안 날 확률 뽑기에서 더 좋은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뽑기니까. 예. 키로수 많은 쪽에서는 재수 없게 고장이 빨리 날 차를 더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고, 키로수 짧은 차 쪽에서 예, 막 연식이 아까 2010년식이라도 키로수가 짧은 거, 그런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몇 대 안 나오잖아요. 예. 고장 날 확률이
그만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능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키로수 많은 거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실게요. 연식은 21년식이죠. 어차피 21년식이잖아요. 16만 킬로거든요. 저얘 본차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키로수. 예. 얘 6만 6천 킬로. 어차피 고장 나는 거는 옵션 때문에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능 보험이라고 아까 보증료 내시는 거 아까 보셨죠? 얘 얼마 받을까요? 6만 6천 킬로짜리. 4만 6천 원 받잖아요. 보험사에서. 그죠? 근데 아이고 잘못 들었네. 죄송합니다. 근데 같은 21년 7월 21년 등록 모델에 16만 9천 킬로. 얘 보증료 볼까요? 예, 18만 4천 원. 예. 보험 그러니까 성능 점검 보험료.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같은 연식의 차라고 하더라도 키로수 많은 차가 더 고장 확률을 더 많이 봐요. 예, 고장 나면 수리해 주는 거. 그 보험료를 더 받는 거죠. 기간도 한 달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6만 킬로짜리는 같은 연식인데도 4만 원밖에 안 받는데. 예, 수리에 대한 보증.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연식인데도 16만 9천. 키로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고장 날 확률이 크다고 느끼는 거죠. 대기업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 현대 중고차하고 기아 중고차 생겼잖아요. 대기업에서. 걔네들이 저기를 안 하잖아요. 그 5년에 10만 킬로 지난 차는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네들 고장 나고 막 키로수가 많아지면 예. 고장 나고 이러는 거 AS 같은 거 다 처리 걔네 해 줄까요? 예. 그거 잘 못 해 주고 이러면 완전 신차 파는 데서도 이미지 다 깎일 텐데. 걔네도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 10만.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말로는 이제 저희 같은 딜러들 때문에 그 저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팔지 못하게 이렇게 뭐 제약을 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년에 10만으로 5년에 10만. 이제 뭐 벤츠 인증 중고차, 뭐 BMW 인증 중고차, 인증 중고차들 기존에 수입차들은 있었습니다. 예, 걔네들도 보시면 5년에 10만 이상 지난 차들은 안 합니다. 예. 하부 배터리 그 저기 하이브리드 배터리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크게 신경 쓰실 게 없는 게 지금 10년에 20만이잖아요. 신차 보증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20만까지는 걱정 없이 타시죠. 네, 진짜 막 뒹굴러 가지고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그 잔고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만 이후. 그거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 저도 겪어보지 못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키로수를 많지 않은 거 사시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막 16만짜리 이런 거 사시면 보증 그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배터리가 비용이 꽤 나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2년 뒤에 사셔도 보증 기간 끝나도 어차피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도 지금 뭐 2년 지나면 보증이 연식에서 끝나는구나. 21년식.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때 2년 뒤 사시면 더 그런 기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신차 보증이 좀 남았잖아요. 3,079만 원 이런 것들.
예, 얘가 지금 8개월 뒤에면 에이스가 끝난단 말이에요. 예, 신차 보증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끝나냐? 예, 그거에서도 시세 영향이 많이 접어집니다. 그럼 2년 뒤에 사시면 뭐 신차 보증은 안 남아 있어도 그때 이런 거 키로수 좀 많지 않은 거 아까 연식 오래된 차량들도 예, 그런 차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예, 그런 거로 사시면 중고 사셔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막 중고차 여기저기 알아보실 때도 우선은 사고 여부 없는 거, 사고 여부는 뭐 성능 기록부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많이 하니까 우선은 사고 여부, 그리고 뭐 키로수가 아무리 짧아도 엔진 먹고 이러면 필요가 없으니까 사고 여부, 그리고 주행거리 한 6, 7만 대? 요 정도 사시면 예, 괜찮아요. 예, 시세가 그때는 더 떨어지겠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신차 보증이 끝나니까 키로수가 짧아도. 예, 감사합니다. 저 사실 오늘도 한 분도 안 들어오시면 어제 한 분 들어오시고 그제 한 분 들어오시고 한 분씩 들어온 것도 정말 예, 즐거웠거든요. 지금은 좀 꾸준히 저녁 8시 반에 웬만하면 저녁에 계속 키고 예, 기다리려고요. 예. 어제하고 그제하고 또 8시 반부터 12시까지 예, 요렇게 예, 기다릴 때는 그냥 제가 목소리 안 내고 예, 다른 거 보면서 이렇게 말 걸어주시면 바로 예, 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당분간은 조금 계속 하려고 해요. 예, 네, 언제든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셔가지고 얘기거리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일 출근하시는데 빨리 주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너무 해피합니다. 진짜. 오늘도, 어제도 축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분도 안 오실까봐 기다렸는데, 어제 일본에 계시는 분이, 네, 일본에서 차를 사는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네, 빨리 들어가서 빨리 쉬십시오. 내일 출근하시니까 편하게 쉬시고 또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